네, 두 번째 주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탈북 어민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조차 일단 그 방금 드린 말씀조차 이게 쟁점 사항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간단한 내용 소개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일단 탈북이 맞냐 안 맞냐, 어민이 맞냐 아니냐. 네, 일단 탈북이 맞냐 안 맞냐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탈북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탈북이 아니다. 정황상 네, 귀순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배에 이제 한 뭐 20명 좀 안 되게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16명을 계획살인한 것이고 한 명은 이제 북한군에게 인민군에게 끌려가고 2명이서 도주 중에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남에게 납포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탈북 어민이라고 하고 저기 이제 예전에 전 정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탈북 의사가 처음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선이 계속해서 도주했다고 하고 그 남한 군인들을 만났을 때 해군들을 만났을 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하고 있었고 경고 사격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냥 내려오다가 남한 한국군 이제 군함을 보고 다시 북으로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또 왜 다시 내려왔다가 잡히고 나서도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이런 과정이 이틀이나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틀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망쳤다가 한국 배를 만나니까 다시 또 북한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한국으로 도망쳤다. 요거를 이틀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알 수 없는 마음이네요 이게. 그래서 잡혔을 때도 차라리 뭐 고향 가서 죽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탈북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납포를 한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이 맞나 이거 아니냐 이것도 아직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잡혔으니까 귀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북에 가도 어차피 죽을 게 뻔한데 근데 또 뭐 실제 그럴 의사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도주 중에 얼마나 정신이 온전하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고 만약에 명확하게 처음부터 남으로 귀순할 생각이 있었다면 일관되게 주장을 쭉 했겠죠.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성공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탈북 어민이라고 했어요. 일단 탈북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쟁점을 한번 짚어봤는데 어민이 맞나요? 어민이 아니란 얘기는 어떤 이유인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그 뭐 조금 있다가 저희가 또 짚어보겠지만 지금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뭐 이게 타고 온 배를 뭐 갑자기 방역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16명을 죽인 건데 납포 당일에 그러니까 2019년에 국정원에서 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시켜가지고 그 배를 소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이제 북의 살해범들의 이제 뭐 살해 현장을 없애버린 거죠. 증거 인멸을 한 증거 거죠. 인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배를 이제 받았을 때 이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검식을 한다거나 이런 정밀 조사를 안 하고 육안으로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북한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인터뷰에서 보면 북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합동수사단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놓고서는 선박에 대한 소독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북에 인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살인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때 그 배를 감식하는 것으로도 판단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배를 소독하고 그걸 북한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아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남한에 머물렀을 경우에 처벌할 할 그거 여지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제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받기 전부터 정보 당국의 이제 첩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배에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미리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현장을 오염시켜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정부는 그 소독을 왜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 차원이다 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일반적인 사건의 추리에 의하면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범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조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남한 정부가 범인인데. 아니 근데 납포된 거, 그러니까 귀순을 한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아. 납포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사람 자백만 있잖아요. 내가 16명을 죽였다. 근데 뭐 무기랑 이런 것들은 뭐 살해 도구는 다 버렸고, 근데 그 살해인 현장은 우리 정부가 다 증거 인멸 수준으로 이게 다 소독을 해버렸다. 그 뭔가 뭔가 이상하잖아. 하지 않고 그냥 다 치워버렸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사실 뭐 공작원이나 아니면 뭐 미리 접선 이제 시도했던 뭐 그런 뭐 중요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판단 뭐 음모론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범인이 맞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 사람이 기순 의사가 없고 정황상 이제 납포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막 배를 소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음모론이 이제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단체에서도 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순한 이제 어민이나 뭐 그런 도망자가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고 뭐 정치범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이 사람들은 뭐 탈북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그 휴민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이다. 흉악범이 아니라 정치범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청년 2명을 흉악범으로 조작했다. 흉악범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저 낮다고 보고 그냥 어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무리스럽게 주장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무리스럽게 주장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정치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정치범들을 북송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쟁점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탠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권이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흉악범인 걸 부정하진 않아요. 16명 죽인 연쇄살인마들이 맞는데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한 정부가 북으로 송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법으로 재판받고 뭐 처벌하고 남한의 시민권을 부여해서 살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절차적인 것도 다 무시하고 국제법상 절차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을 북으로 강제 송환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공격을 엄청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남한에서 이제 한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있나요? 처벌이 일단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왜냐하면은 본인이 자백을 하긴 했지만 자백뿐인 거잖아요. 자백뿐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들의 뭐 피해자 유가족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일단 그 중요한 살인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다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도 어렵죠, 유가족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수사기관이 당연히 이제 처벌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남한에서 처벌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남한에 와서 우리 뭐 처벌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뭐 3일 만에 돌려보냈다. 너무 단시간 안에 너무 급하게 또 돌려보냈다 이건데, 그러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조사를 할 게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계속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부분 때문인 거거든요.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이제 조기에 이제 조사를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 편파TV님이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요 논리도 저거예요. 5번이 있는 거죠. 이미 비보호 탈북민이 23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도 재판에서 판결받지 못했죠.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미 그들은 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음. 왜 이 두 명만 북송했느냐? 비보 탈북민이라는 것은 그러면 북한에서 죄를 짓고 넘어온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럴 혐의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보호라는 뜻은 원래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을 해주는데 네.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근데 저 선후 관계가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보 탈북민들이 귀순 의향이 있어서 귀순했는데 알고 보니 범죄자더라. 그쵸. 그래서 비비오 탈북민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경우로 추정되는 그 이 사례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납포가 됐는데 가면 죽을 것 같으니 나 귀순할래 이거냐? 이런 그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예. 근데 만약에 그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친 거야 한국으로. 그럼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냐 인권이라는 문제로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북한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난민이라고 볼 수 없고 그쵸. 예를 들면 난민인 경우에 범죄자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판결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라는 국가가 있고 이미 그리고 정치적인 망명도 아니고 그러면 제 상식에서는 일종의 이민인 건데 이 이민 심사를 할 때 내가 16명을 죽였다 라는 게 있는데 이 이민을 허락해 줘야 되는가 국가에서. 나 지금 16명 죽여서 내 나라에서 처벌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날 받아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 여기가 범죄 도피처도 아니고 그럴 순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이제 16명을 죽였다는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의 그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확인할 방법이나 북한에서 첩보가 있다라는 네. 게 추정이고 그거 말고는 자백밖에 없죠. 자백밖에 확실한 없어요. 건 자백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이제 주장하거나 아니면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사례가 이렇게 주장을 했나요? 아니면 북에서 먼저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에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남한에서 먼저 받아가라. 그러니까 니네가 싼 똥은 니네가 치웠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16명을 죽였다는 건 이제 본인들 자백 외에는 뭐 별 다른 뭐 그런 추정할 수밖에 뭐 이제 정보 첩보나 이런 것들 외에는 뭐 없는 상태. 자신의 자백과 북한의 그 SI 뭐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추정이 첩보. 되죠. 그거는 추정이고 첩보는 추정이다. 그리고 소독하기 전 배에 뭐가 있을지도 추정이겠죠. 아니 첩보는 추정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고. 예. 되게 뭐 애매하네요. 첩보 내용은 뭐 그 추정이 아니더라도 첩보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아는. 근데 이제 그런데 모든 것에 다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명을 분리해서 신문을 했는데도 살해 방법, 뭐 수법 이런 뭐 과정들이 아주 일치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임의로 사실상 임의로 하는 거죠? 뭐 어떤 정식 절차를 거친 건가 아니면 임의로 돌려보낸 건지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일단 북송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북송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사례보다는 주로 이제 뭐 탈북 브로커들이 이제 활동을 하니까 남은 국정원이 운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속아서 남으로 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송환해 주거나 아니면 비전향 장기수들을 송환해 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또 처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북으로 가길 원하지 않는데 강제 북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 이게 지금 결국엔 논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훈 장관은 아니죠. 국정원장 전 원장은 이제 고발한 상태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일단 서훈 지금 미국에 갔어요? 네, 미국에서 아직 안 돌아온 걸로 네. 되던데. 하필 또 공교롭게 이런 시기에 미국에 있으니까 뭐 꼭 뭐 도망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원래 이럴 때는 뭐 북이랑 소통 창구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북에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기대를 안 했을까요 혹시? 돌려줄 거라고? 근데 너무 빠르게 돌려준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요청을 아니, 하기 전에 돌려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합동 신문 조기 종료시키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서훈 원장도 그 저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납포 당시에 북에도 치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도 쫓고 있었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남과 북에 동시에 쫓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니까 남쪽에서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거기는 뭐 SI가 없나 보네요. 근데 굉장히 그럴 수-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키고 그리고 배를 당일에 소독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속전속결로 모든 걸 이렇게 좀 처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뭐 국민의힘 주장은 네. 태영호 의원 주장은 그 당시에 김정은을 뭐 어디 초청했다고 하는데 남 정부가 다 부산에 있는 겹치는 APEC에 초청을 그래서 이 네. 두 명을 제물로 바친 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탈북자 단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북한에서 왜 돌려달라는 얘기를 안 했느냐가 이게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게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16명을 죽인 게 구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지금 음모론을 불 지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그치? 일단 북한에서는 이렇게 뭐 북한을 뭐 탈북이든 뭐 한 사람들이 생기면은 범죄자라고 비난을 해요. 태영호 같은 경우에도 아동 성폭행범이라고 비난했어요 그 당시에. 네, 맞아. 그리고 그랬죠. 저 어디야 판문점 기순병사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뭐 범죄자라고 비난했었어요. 근데 이제 남도 마찬가지로 탈북해서 오는 사람들을 정치범이라고 많이 포장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저기서 사상적으로 싸우던 저항하던 투사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거는 양쪽 다 16명 마찬가지인 죽인 것도 거지. 죽인 거지만 그것도 나쁜 범죄지만 아동 성폭행범도 나쁜 범죄거든요. 그쵸. 근데 취급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다. 태영호는 귀순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은 납포당한 거고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 제물로 바쳤다라는 얘기가 이게 또 힘을 받는 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종결하고 처리를 다 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뭐 그리고 이 죽었다는 설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걸 막 방어하는 논리가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저도,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어떻게 16명 살해한 사람들을 시민으로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그런 이상한 주장을 안 하면서도 설득해낼 수 있는데 계속 그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우리 국민 곁에 그 흉악범을 둘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굳이 민주당이 하지 네. 않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 혼자 떠들더라도 정서상으로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16명 죽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이게 뭐 그것도 있고 또 지금 국제협약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것은 이제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공경에 빠질 그와 비슷한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국제협약은 뭐 되게 많이 위반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거 좀 위반했다고 아니 어떻게 뭐 그렇게 국제 그게 중요하면 아직도 뭐 태영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뭐 그런데 뭐 그렇죠. 결사의 그런 거나 자유를 못하게 하든지.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것 되게 많은 협약을 가입했지만 별로 지키는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협약 위반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동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네네. 이거는 또 서해안에서 있었던 그래서 공무원 사격 사건하고 예, 그래서 지금 서해에서는 박지원이, 동해에서는 서훈이 이렇게 각각의 사건으로 이제 고발 당한 상태인 거죠. 동해안에는 서훈, 서해안에는 박지원. 네. 아니 참 국민의힘은 참 자기 당 안에서도 당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또 공세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야, 이게 공세하는 이유는 있을까 또 보는 거죠. 근데 좀 다른 좀 컨텐츠로 네. 공세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좀 구식이라는 느낌이 네.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업그레이드 색깔론으로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왜? 색깔론처럼 무조건 반공주의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북한에 굴종해서 뭐 무고한 생명들을 잃게 한 이런 반인륜적인 네. 놈들 약간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음모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색깔론을 만들어내는 근데 것 같다. 국민의힘은 보면은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른 문제 인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애들 당이잖아요. 인권이란 말을 원래 잘 안 하잖아요. 그 단어를 별로 안 쓰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그 인권이라는 그 얘기 주제는 그
북한 주민들한테만 이제 좀 약간 적용해서 얘기하는 시기더라고요. 아니에요. 국민의힘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인권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거기도 청년 남성의 인권도 얘기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이 좀 잘 너무 재수 없다고 그렇네. 이제 좀 아, 외면하지 마시고 북한 주민 이대남 예. 인권만 예전에 북한 주민의 인권만 중요했다면 이제 이대남의 인권도 참 외연 확장을 열심히 했군요. 그죠. 외연 확장한 덕분에 이제 2번의 선거를 이기고 이제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은 또 쳐내고 완벽하게 승리한 정당이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그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걸로 이제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세가 뭐 더 이제 나올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어쨌든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박지원 뭐죠? 장관은 아니죠.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이제 출국 금지 그리고 서훈 원장은 귀국하면 바로 통보되도록 이렇게 또 했던데 두 분은 보시기 뭐 이게 박지원 원장은 뭐 얼토당토 아는 소리다라면서 이제 매일매일 지금 뉴스 나와가지고 이제 항변하고 계시는데 장난. 국정원장은 좀 약간 좀 우리가 느끼기에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둠에서 활동해야 되는. 근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 건지 좀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박지원 원장이 된다는 거 알았을 때부터 의외였는데 참 끝나고 나서 또 참 의외의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어요. 국민의힘에 또 특검도 하자고 해요. 성사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특검이나 뭐 저는 뭐 글쎄요 특검까지 갈진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특검은 좀 오버한 것 같고 국정조사 정도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뭐 이게 하면 되는 어쨌든 거니까. 뭐 성과가 있으려면 좀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 여론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장기간 대중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뭐랄까 그 소지를 줄 수 있는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일단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긴 하지만 좀 충격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 약간 좀 단기적인 거고 만약 이게 한국 국민의 문제였다면 좀 더 다를 수 있어요 여론이. 근데 이제 16명을 죽인 탈북민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갈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는 포인트가 뭐 내로남불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국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중국과 관계 뭐 이런 거라면 모를까. 북한과의 약간 이런 게 포인트가 지금 강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보수 정당은 계속 비난하긴 하지만 그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뭐 정상회담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각인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좀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콘텐츠가 좀 구리다라고 한 게 뭐 그런 점도 있는 거죠. 네, 콘텐츠가 구리다 보니까 여론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또 이제 그래서 계속 비공개 지지율이 사진을 떨어지잖아요. 서해 그 피격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탈북어민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윤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일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는 거는 일단 그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명분이라도 있거든요. 정치적 명분.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거는 좀 무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예. 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계속 끌어가지고 이제 지지율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걸 계속 끌어가지고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과연 뭐 박지원 감옥 넣으면 되는가? 그걸로 끝나는가? 분풀이 하자는 건가? 뭐 이런 거 같고 뭐 특히나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적폐청산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운을 띄우긴 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나마 또 뭐 이제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뭘 대체 원하는 것인가가 목표가 뭔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다. 근데 저 손민수 하고 싶네요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MZ 세대 용어인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따 저희는 뭐 MZ 세대 용어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알 줄 알았지. MZ 세대 용어 워낙 잘 알아가지고. 아니, 저보다 젊으시잖아요. 저는 좀 MZ 세대. 저는 우리 집에서 나한테 꼰대로 불린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저희가 뭐 다른 소식을 좀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저희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